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2월 첫 촛불 집회, 이 탄핵 찬성 집회죠. 그리고 시청 앞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양쪽 집회 주최하시는 분들 차례로 연결해서 좀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줄여서 탄기국이라고 불리죠. 여기에 대변인 맡고 계신 박사무의 정광용 회장부터 연결합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내일 집회는 몇 시부터 어디서 열립니까 정확하게? 내일 태극기 집회는 오후 2시에 시청 앞 대한문 앞에서 열립니다. 2시부터 몇 시까지 예정인가요? 저녁 8시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간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일반 집회하고 시가행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 집회 이렇게 구성됩니다. 시가행진은 어디로 행하게 되나요? 일단 을지로 쪽으로 가서 예. 서울 시내를 관통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광화문 광장 쪽으로 가시는 건 아닌 거고요? 네, 광화문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내일 집회에는 전국에서 유모차 부대가 대거 모일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유모차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 JTBC에서 우리 JTBC 집회를 모독하면 태극기 집회를 모독하면서 예. 목욕을 하고 나오면 5만 원, 예.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을 준다고 완전 허위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그러자 저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인데 이 집회에 참석했던 유모차 어머니가 예.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이런 모독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 돈 내고 나가고 내 시간 쓰고 나가서 네. 마치 돈 받은 걸로 모욕당했다. 예. 그러면서 주변에 연락을 하겠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유모차 그런 어머니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 예. 기타 여러 곳에 연락 가능한데 모두 연락하겠다. 예. 그 전화를 한 통 받고 나서 약 한 30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예. 이건 완전히 엄마들을 모독했다. 예. 그러면서 와서 예. 오면은 아기들을 아무래도 데리고 나오니까 주최 집회 측에서 예.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또는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JTBC는 그 집회에 참가한 또 주최 측의 누군가를 인터뷰해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예. 동영상은 아마 주최 측을 거기 현장을 뜨고 네. 오디오를 믹싱해가 조작한 걸로 보입니다. 조작이다. 예, 왜냐면요. 예. 저희들이 지방에서 올라올 때 대부분 한 2만 원 정도의 경비를 냅니다. 개인이 내요. 네, 안 그러면 버스가 운영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에서 50%를 지원하거든요. 중앙에 이제 전국에서 모이던 후원금으로 50%의 버스비를 지출하면은 예. 지방에서는 2만 원 정도 내가 밥하고 예. 밥 먹고 예. 남는 걸로 버스비를 충당해서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예. 그렇게 2만 원을 이제 그거 했는데 예. 돈을 내야 되는데 예. 그걸 마치 받은 걸로 조작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설은 저희가 2만 원 이야기하면서 털려버렸고, 네. 그 다음에 또 2만 원은 돈을 낸 걸 받은 것처럼 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여기 단기국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예. 돈 2만 원이 없어서 버스를 못한 할머니도 계세요. 그러니까 동영상에 나온 그거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일부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2만 원씩 내는 장면이지 받는 장면이 아니다 이 말인가요? 내는 장면이고 받는 장면은 그 사람들이 보도를 못했고요. 못했고 우리가 돈을 낼 때는 그걸 갖다 전부 다 기록을 해서 누가 얼마나 했고, 네. 그래야 버스비를 내고 나서 이제 남는 자금으로 다음에 또 대비해야 되니까 예. 회계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합니다. 예. 이런 자리 하나까지 완전하게 공개를 하고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데 예. 그런 모독을 받으니까 참을 수 없다 해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서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목욕하고 오면 5만 원, 유모차는 15만 원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누가 요즘 목욕하고 나온다고 목욕을 어떻게 검증할 건데요? 때를 벗겨 봅니까? 예. 목욕하고 나왔다는 걸 어떻게 검증하는데요? 하긴 또 그건 그러네요. 네. 자, 지금 이 탄기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네. 그럼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잘못이 일부 있으나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입니까? 지금 특검이 정말로 남이 속옷 시키듯이 완전히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대통령이 단돈 1원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즉 대통령이 단돈 1원도 먹지 않은 사람을 두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 만약에 대통령이 단독 시민이라도 먹은 사실이 있다면 예. 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전부 다 최순실 건을 예. 대통령하고 연결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만약 사회자님이 아는 사람이 사회자님 팔아서 어떤 착복을 했다면 예. 그 착복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지 사회자님이 처벌받을 수는 없죠. 자, 그 이론도 받지 않았다는 이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말이죠. 네. 청와대 주요 인사 관련된 정보 같은 걸 미리 최순실 씨한테 주고 또 최순실 씨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도 임명하고 이런 등등 또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런 것들은 헌법 위반이다. 또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도 헌법 위반이다. 이런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최순실을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갔더라면 차라리 아무 일이 없었죠. 예. 만약에 어떤 직책을 주고 행정관이나 예. 이런 걸 줬더라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한 게 대통령 실수예요. 바깥에 뒀다는 게. 그냥 실수일 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상 기밀 유출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요. 예. 최순실을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갔더라면 어떤 일이 됩니까? 합법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합법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불법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바깥에 있다는 건 불법일 수가 있는데. 예. 자 보십시오. 최순실이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의 연관성을 검찰이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예. 지금 모든 증거는 진술 외에 증거가 있습니까? 네.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 보도와 진술 외에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이번 탄핵은 말이죠. 예. 사람을 좀 수상하다 해서 사형부터 시켜놓고 그다음에 죄를 캐는 거예요. 예. 지금 탄핵하는 순간까지도 죄가 증명되지 않아가지고 탄핵 사유로 증거로 제출한 거는 신문기사 8개밖에 없습니다. 18개인가? 그러니까 그 신문기사를 지금부터 조합해서 짜 맞추는 과정이 지금 탄핵 심판이 되고 있는 거죠. 진술 외에 녹음된 녹취록 파일도 있고 또 문서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업무 수첩도 있고. 네. 그 파일도 우리가 공개된 거 우리가 일반인들이 받아볼 수 있는 거는 공개되는 부분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JTBC에서 말했다는 그 태블릿 PC는 완전 조작임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태블릿 PC가 3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태블릿 PC는 한국에 있었는데 사람은 왜 독일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태블릿 PC가 최순실을 다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에 갔었고 제주도도 갔었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태블릿 PC는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 최순실이 있었던 사무실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마지막 발견될 때고 발견되는 그 시점부터 며칠 이후에 제주도에 있었다고 그 날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주도에 있었다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 조작이다 이 말씀이고요. 그럼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편지도 보내셨다고요? 예, 저희가 1월 21일 집회에서 100만 통의 러브레터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벤트에서 수집된 편지를 2월 2일 대통령님의 생신을 맞아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생일 선물도 준비하셨어요? 꽃하고 케이크 이런 거는 대단한 건 아니고 어쨌든 100만 통의 러브레터라는 이벤트에서 수집된 편지가 전달된 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내일 광화문 집회와 이렇게 충돌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지금 10차까지 집회를 했는데 한 번도 충돌이 없었고 저희는 언제나 전법 집회를 강조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대변인 맡고 있는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었고 이번에는 대통령 퇴진 행동의 공동 상황실장 맡고 있습니다. 박진 상황실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로 딱 한 주 쉬고 내일 촛불 집회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예, 14차 촛불 집회 시작됩니다. 자, 내일 일정은 몇 시부터 어디서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일단은 사전 집회가 좀 규모 있게 법원 앞에서 열립니다. 법원 앞이요? 네.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되고 나서 법률가들이 한 200여 분 넘는 분들이 릴레이로 계속 노숙농성 중이세요, 아직까지. 맞아요, 예. 네. 노숙농성 첫날 저희가 권영국 변호사 연결했었습니다만, 예.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집중적으로 법원 앞에서 2시에 집회를 하고 삼성 본관까지 행진하는 행사를 하고요. 예.
광화문에서는 뭐 늘 하듯이 뭐 이렇게 부대 행사들이 사전에 좀 있고 예. 그리고 한 5시에 본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네. 뭐 이제 사전 행사로 본 행사 5시에 하고 6시에 본대회가 시작되죠. 예. 근데 사전 집회하고 본 집회하고 장소가 좀 떨어져 있어서 네. 사전 집회 참여하신 분들은 또 뭐 대중교통 같은 걸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전철 타시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사전 집회를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것은 예. 지난 탄핵 그 국회 결정 있는 때 국회 앞에 사전 집회를 잡고 처음으로 이제 법원 앞에 잡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의미가 있다. 네, 이 사안이 일종의 특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광장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예. 그러면은 특권의 몸통의 문제, 이재용 부회장 기각된 문제는 예. 뭐 좀 모두 다 좀 같이 집중해서 행사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 집회의 주제는 2월엔 탄핵하라 이렇게 정하셨다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헌재의 그 탄핵 인용이 저희 모두 다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기 이전인 3월 초로 예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헌재 대리인단,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뭐 사임을 한다거나 네. 증인을 대거 신청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실 노골적으로 탄핵 인용 기간을 지연시키려는 그러고 있죠. 예. 이게 너무 노골화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국민들이 벌써 탄핵됐다고 또는 퇴진됐다고 그래서 이제 모두 다 대선 뭐 이렇게 할 때는 아직 아니다. 예. 분명 이제 대통령 탄핵 퇴진까지 우리 아직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될 때다. 뭐 이런 것으로 주요 구호를 정했습니다. 네. 그럼 내일 그 헌재까지 또 혹시 행진도 있습니까? 네, 청와대 방면 행진, 헌재 방면 행진, 그리고 총리 공간 행진 이렇게 3방향으로 있습니다. 총리 공간도 행진 코스에 들어갔어요? 네. 늘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황교안 그 총리의 대통령 대행이 뭐 반기문 대선 후보 뭐 이후에 예. 뭐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다른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심지어 오늘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총리가 그 승인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이런 탈법과 반헌법적 문제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고 사실은 공범자라고 보는데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의 동의로 그 촛불과 또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던 이런 국민 정서에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사퇴하라라고 지금 계속 촉구하고 계신 거죠? 네,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예. 뭐 대선 후보 출마하라고 사퇴하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지금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대규모 맞불 집회를 계획 중이고 유모차 부대도 온다고 합니다. 그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있으십니다. 예. 그것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그 집회에서 우려되어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죠. 뭐 앞선 탄기국 대변인께서는 뭐 언론 보도가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얘기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계엄령을 선포하라거나 경제가 나가라거나 이런 구호가 등장하는 것을 저는 순수하게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론들이 자꾸 일종의 탄핵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를 등치시켜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요. 예.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1000만이 넘는 그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광장을 지금 국민들이 만들어냈고, 예.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뭐 어쨌든 지금 뭐 그 민주주의 열망, 지금까지 안간힘을 쓰고 살아왔던 국민들을 대신한 권력에 대한 이 열망들이 모이고 있는 광장과
그 계엄령을 운운하는 분들과 비교하는 건 전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 뭐 돈 받았다 이런 건 다 조작이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서 올라온 분들한테 중앙본부에서 성금받은 돈에서 반씩은 보조를 한다. 2만 원씩은 보조를 한다라고는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 촛불 집회에도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서 오시는 분들 꽤 계시죠? 그럼요. 촛불 집회 주최 측도 반씩은 보조합니까? 입니다. 저희는 100% 본인들이 사고 오시고요. 네. 오셔서 또 모금함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네. 촛불 문화제도 항상 관심사였는데 내일은 뭐 혹시 특별한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일이 10월 29일 시작된 촛불 광장이 12월 5일 내일 일요일 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100일이 되는 때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뭐 퇴진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승리의 역사를 써왔기 때문에 100일 떡을 좀 돌리려고 그러고요. 100일 떡을 네. 참가자들한테 다 줘요? 다 주기는 아무래도 그 양이 대단할 텐데. 네,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한 1000개 정도 준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왜 얼마 전에 최순실한테 그 청소 노동자 어르신이 네네네.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죠. 아니, 다 알려져 있어요. 말하세요. 연명안을 외치셨잖아요. 예. 그리고 발언도 들을 겁니다. 아, 그분이 직접 나오세요? 네네. 어렵게. 그래요. 네, 어떤 심정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는지 네. 들어보려고 합니다. 흔쾌히 나오시겠다고 동의하셨어요? 네네.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정말 다 기대가 되는군요. 날씨 추운 날씨에 떡만 드시다 보면은 체할 수가 있는데 그거 좀 조심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커피도 갖다 주시고.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진행동의 박진 공동상황실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정규제 TV하고 단독 인터뷰한 거예요. 내용도 논란거리고 또 이렇게 뭐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또 논란거리였는데 이거에 대한 보도는 어떻게들 나왔습니까?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KBS, MBC 두 공영방송을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은 모두 비판적인 내용을 좀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공영방송은 비판을 안 했다? 예. 먼저 보도량부터 볼게요. 정규제 TV 인터뷰가 공개된 날은 1월 25일이었는데요. 이날 보도량이 KBS, SBS, TV조선이 한 건씩 보도했고요. 채널 A는 2건, JTBC는 4건을 보도했습니다. MBC와 MBN은 보도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변명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합니다. 정규제 TV가 그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영상을 당일 8시 30분에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8시 30분에 오픈을 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는 이 시간 이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BC도 MBN도 8시가 메인 뉴스죠? 예. 그런데 이제 저녁 8시에 시작하는 SBS 뉴스 8, 그리고 7시 40분에 시작하는 TV조선 뉴스 판, 7시 20분에 시작하는 채널A 영상을 방송하기 전에 이미 인터뷰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타사들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MBC하고 MBN은 안 했다? 예. 그런데 MBC, MBN은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지 이제 인터뷰 내용 일부가 이미 공개가 다 되었는데도 이것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존의 박 대통령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보도하던 방송사였는데 이게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비판을 하자니 부담스러운 사안이 아니었나,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C, MBN 두 곳은 아예 보도가 없었다. 네네. 다른 곳 보도는 어떻게 내용이 돼 있습니까? 사실은 이날 25일 보도에서요.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KBS였습니다. 문제의 인터뷰를 그냥 그대로 받아쓰는 그런 보도였거든요. 받아쓰기였다. 네, 25일 이제 보도 제목이 KBS 박 대통령 최순실 사건 누군가 기획관리라는 내용이에요. 제목이. 근데 이제 보도에서 기자 스스로 무엇인가 지적하거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멘트가 단 한마디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받아쓰기예요. 쭉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녹취를 하고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도 2번을 녹취를 합니다. 비판이 있다면요. 마지막에 기자 멘트로 민주당은 형식은 불법적이며 내용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요 한마디를 넣었어요. 근데 이건 민주당의 입장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객관화된 멘트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보도는 기존의 대국민 사과등에서 보여준 그 KBS의 받아쓰기 보도와 너무나 비슷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보도 건수도 딱 한 건이라고 그랬죠? 네, 한 건뿐이었어요. 특히 저희가 KBS에 실망스럽다고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KBS만 9시 뉴스예요. 그래서 이 보도가 9시 20분쯤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보도가 타사에 비해서 박 대통령 인터뷰 장면이 생생히 들어가 있었고요. 그만큼 타사에 비해서는 영상 확보나 인터뷰 분석에 시간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런데 너무 분석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만 했다. 네.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JTBC 같은 경우에는요. 당일 8시 뉴스지만 톱보도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거대한 산 의혹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 인터뷰 그 사전에 공개된 거 그것을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4꼭지를 다뤘거든요. 근데 이날 그 영상이 공개된 직후에 바로 박 대통령 혐의 부인 인터뷰라는 보도를 내면서 조목조목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죠? 뭐 예를 들면 향정신성 약품이나 굿 이런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생각했다라고 박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JTBC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엔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이나 굿 의혹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반박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JTBC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래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론을 당일날 최대한 그래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25일 당일 얘기고요. 26일 보도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26일은 더 좀 황당했는데요. KBS가 아예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엔 KBS가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날 한 꼭지 그걸 하고 이제 끝내버린 거죠. MBC는 전날 안 했다 보니까 또 한 건을 보도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KBS, MBC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한 거고요. 예, 한마디로 그 보도 내용은 MBC 보도 내용은 KBS와 거의 비슷하게 그냥 받아쓰기 보도했어요. 예. 이게 보도량을 전부 보면은요. 타사는 26일에 SBS 7건, JTBC 12건, TV조선 채널A 6건, MBN이 2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BS는 없었고 MBC 한 건이죠. 그래서 이틀간의 보도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KBS, MBC가 각 한 건씩 했고 SBS 8건, JTBC 16건, TV조선이 7건, 채널A가 8건, MBN이 2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과 MBN이 굉장히 적게 보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보도 내용에서는 MBN도 이 그 인터뷰의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하는 보도를 한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에서 지적을 전혀 안 한 방송사는 KBS, MBC 정도였다. 딱 두고 치다.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JTBC는 11건을 할애해서 대대적으로 이날 그 대통령 그 발언의 문제점들 같은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규제 TV 출연 자체가 친박 여론전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배경 분석을 또 하고 여러 가지 JTBC만이 좀 열심히 보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모든 방송들이 이제 대선 주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저희가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각 방송사의 메인 뉴스들이 대선 주자를 얼마나 다뤘나. 그래서 한 번 등장을 한 보도에 그 문재인 안철수가 등장했으면 문재인 한 건, 안철수 한 건 이런 식으로 각각 카운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 이름이 언급된 거는 전부 다 세봤다. 그렇죠. 화면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한 건으로 다 처리를 해서 해봤더니 그 결과 일단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50회를 방송에서 등장을 했더라고요. 2등은요? 2등은 문재인. 문재인 전 대표인데요. 문재인 대표는 39회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설 기간에 설 연휴 기간에는 사실 방송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많이 나왔다. 50회로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지지율 1등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보도가 됐다. 훨씬 많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승민 등장 횟수가 32회 유승민 의원의 등장 횟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방송사별로는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는데요. 방송사별로 봤을 때 문재인과 반기문 두 사람만을 노출을 어떻게 했나 보면요. KBS는 문재인이 앞입니다. 문재인이 2, 그리고 반기문이 3. 2대 3. 네. 그리고 MBC는 1대 3. 1대 3? 네. SBS도 3대 6. 그리고 JTBC는 4대 3, TV조선은 13대 14, 채널A는 8대 11, MBN은 8대 10. 그래서요. MBC와 SBS가 문재인 전 대표가 한 번 나오면 반기문 전 총장은 3번 나왔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종편 3사는 큰 편차가 없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요. 종편 중에서 TV조선과 채널A, MBN이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데보다 특별히 많다. 총 보도량을 보면 KBS, MBC, SBS, JTBC는 10건 이내거든요. 근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37건이나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등장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채널A 28, MBN 31. 그래서 채널A, MBN, TV조선이 대선 주자한테 참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연휴 기간 동안 뉴스는 거의 그냥 대선 주자로 도배를 했군요. 그렇죠. 이 3사는. 그런데 이런 수치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한 거는 뭐냐면요. 방송사 대부분의 보도들이 보수 쪽 주자들을 철저히 옹호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26일에서 30일까지 한 보도에서 한 명의 대선 주자만 다룬 보도를 따로 또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전 대표에 관한 보도에서는 주로 비판의 대상으로만 등장을 하는데 반기문, 황교안, 유승민 같은 보수 주자들은 비판적인 보도가 단 한 건도 없이 오로지 행보를 받아쓰거나 의혹을 무마시켜주는 보도들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7개 방송사 모두 보수 후보로 꼽히는 반기문, 황교안, 유승민 3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근데 문재인 관련해서는 비판적 보도가 많다. 반면 이제 그 반기문 받아쓰기는 MBC, JTBC를 제외한 5개사 모두 보도를 냈고요. 그리고 TV조선은 무려 7건을 반기문 관련된 그러니까 행보를 그냥 따라가는 받아쓰기 보도를 냈어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의 경우에는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 통화를 기점으로 해서 7개 방송사 모두가 받아쓰기 보도를 냈고요. TV조선은 여기서도 4건으로 황교안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분명히 방송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좀 비판적으로 나오고 비판적인 그 주제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보다 훨씬 더 많이 다뤄진 게 반기문 전 총장인데 정작 그 양반이 2월 1일 날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 많은 방송사들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황당해했을 것 같은데 황당했어요.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옵니까? 그 불출마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확인한 불출마 선언 당일이 1일이었는데요. 이날 불출마의 배경을 꼽는 보도는 방송사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7개사 모두 한두 건 그러니까 어떤 곳은 2건, 1건인데 큰 의미가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요. 한두 건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보도로 불출마의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지지율 하락, 숱한 논란과 비판 여론에 의한 심리적 압박, 정치적 비전의 부재, 독자 세력화 실패 등을 꼽았습니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 중에서 MBC와 TV조선에서만 돋보이는 불출마 사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가짜 뉴스 그리고 야당의 공세 때문에 이제 불출마를 하게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MBC 같은 경우에는 20일 만에 막 내린 정치 교체 꿈이라는 1일자 보도에서요. 가짜 뉴스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난데없는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보도 안에서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야당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불 수수와 친인척 비리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면서 아직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잖아요. 이 내용이.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가짜 뉴스인 것이냐 이렇게 쓱 붙여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반기문 전 총장이 스스로 뭐 가짜 뉴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그 MBC는 그냥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거군요. 그런 거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낙상 주의하라 발언에 충격받았나라는 제목의 1일자 보도에서요.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이유를 자신들이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 보도에서 하나하나 짚어본 게 뭐냐면은 그간의 논란이나 의혹, 타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치인의 발언 때문에 불출마를 하게 된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면서 TV조선이 말한 것은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낙상주의 발언 예.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예.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적 선택은 자유시지만 국민들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근데 TV조선이 이렇게 보도를 해요. 심상정 의원의 이 발언을 전하고 나서 심 대표 면담이 끝난 직후 반기문 전 총장은 기자회견장으로 직행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의원 말 한마디 때문에 마치 그 불출마가 선언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다는 반 전 총장의 기자회견 네. 장면을 딱 붙여서 이 기존 정치인들 때문에 특히 야당 때문에 예. 이제 불출마 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에서도 반 전 총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그날 그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만나기 가기 훨씬 전 그날 그렇죠. 새벽에 네. 결심을 이미 했고 네네. 그래서 사퇴서를 쓰도록 누구한테 지시까지 해놓고 네. 그리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보도가 조금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어진 2일자 보도 중에서 퇴주잔 등 가짜 뉴스에 시달려라는 TV조선 보도에서는 가짜 뉴스 때문에 인격살해를 당했다. 그래서 전 총장이 아주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이야기들을 굉장히 길게 보도를 했어요. 한마디로 네. 반 전 총장은 그 가짜 뉴스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낙마했다라는 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보도였습니다. 퇴주잔 부분은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반기문 전 총장이 네, 네. 이게 편집을 악의적으로 한 그런 네. 보도였으니까 말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하니까 대선 전국은 이제 아주 뭐 요동을 치고 있다. 이건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그렇죠. 보도고 네네. 저희도 뭐 매일 그런 보도를 합니다. 예, 예. 자, 다른 방송사들은 그런 대선 판도에 대해서 어떤 보도들을 합니까? 일단 2일에 대선 주자 소식이 KBS와 MBC는 4건에서 5건이었고요. SBS와 종편 4사가 10건 내외로 특히 이번에 지금 요동치는 대선 판도 관련 보도가 많아졌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반기문 퇴장 이후 대선 판도를 바라보는 방송사들의 시각은 대부분 치열해진 야권 내부 경쟁 그리고 황교안 대안론 이 두 가지로 네. 집약이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중에서 좀 저희가 어제 보도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MBC 보도의 논조였는데요. 네. MBC가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고 황교안 총리 대행이 대항마로 떠올랐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예. 이거는 다 비슷하게 이런 말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하게 황교안 대망론을 띄우려다가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발언을 왜곡하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2일자에 흔들리는 대선 구도 반기문 표 어디로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네. 일단 앵커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의 대항마로 급부상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론조사 결과 그 두 사람이 좀 올라갔으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보도에서는 사실은 황교안 총리 관련된 내용이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뒤에 조금 붙고요. 예. 네네. 그런데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상승세가 거침없다면서 MBC와 한국경제가 리서치에 의뢰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계속 상승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보수층과 특히 50대에서 두드러졌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요. 1월 1일자하고 1월 27일자 결과예요. 그 두 번에서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상승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라는 그런 그 박완수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발언도 덧붙이고요. 네. 보수층 내 반 전 총장 지지가 황 권한대행으로 쏠릴 것이라는데 야당도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이때 뭐라고 하냐면 보수 세력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으로 황교안 대행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발언을 녹취 인용해서 보여줍니다. 그대로 인서트로 넣었어요. 네. 예. 근데 국민의당 이 발언으로만 봤을 때는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황교안 상승세를 수긍한 것처럼 묘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발언은 국민의당 창당 1주년 기념식 직후 박 대표는 이때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있음에도 반성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권의 연장은 없다라고 하면서 황 총리를 대안으로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은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황 대행은 출마하지 않는다면서 황 총리 그 출마 가능성 자체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맥락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요 말이 들어간 건데 한 대목만 딱 잘랐었다. 예, 요 발언만 싹둑 잘라서 마치 야당도 황교안 상승세에 동의했다라고 앞전에 기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요 이제 발언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MBC의 황교안 띄우기가 좀 심하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요. MBC 보도의 특징은 반기문 퇴장의 반사 이익을 누린 주자들 중에서 유독 황교안 총리만 집중 조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사들을 보면은요, 문재인 대선론이 흔들렸다 이런 보도가 아니고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오히려 이제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대세론이 오히려 공고화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MBC만 이렇게 문재인 대선론이 흔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엄청나게 이제 조명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채널 A는 대선 상황실이라는 그 2일자 보도에서 대안 후보를 잃은 보수층이 황교안 총리로 흘러가고 설 이후 한 차례 반등했던 안희정 지사가 한 차례 더 급상등했다라면서 2등 격전을 벌이는 황 총리와 안 지사의 강점 야점을 모두 짚어보는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뭐 이런 게 현실을 반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 언론들은 이 안희정 그다음에 안철수 이 두 분한테 뭐 그 수혜가 갈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그런 있고. 보도도 많고요. 그리고 SBS, TV조선, MBN은 황교안 총리와 안희정 지사의 따로따로 한 건씩을 할애를 해서 보도를 했고요. KBS와 JTBC는 두 사람만의 그 상승세를 따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MBC가 아주 유난히 황교안 총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사퇴로 문재인 대세론 흔들리고 황교안 집중된다. 여론의 집중을 받고 보도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분이 유독 MBC만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돈 받은 걸로 모욕당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연락을 하겠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 유모차 그런 어머니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 기타 여러 곳에 연락 가능한데 모두 연락하겠다. 그 전화를 한 통 받고 나서 약 한 30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건 완전히 엄마들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와서 오면은 아기들을 아무래도 데리고 나오니까 주최 집회 측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또는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JTBC는 그 집회에 참가한 또 주최 측의 누군가를 인터뷰해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 뭐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동영상은 아마 주최 측을 거기 현장을 뜨고 오디오를 믹싱해가 조작한 걸로 보입니다. 조작이다. 왜냐면요. 저희들이 지방에서 올라올 때 대부분 한 2만 원 정도의 경비를 냅니다. 개인이 내요? 네, 안 그러면 버스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50%를 지원하거든요. 중에 이제 전국에서 모이던 후원금으로 50%의 버스비를 지출하면은 지방에서는 2만 원 정도 내가 밥하고 밥 먹고 남는 걸로 버스비를 충당해서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2만 원을 이제 그거 했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마치 받은 걸로 조작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설은 저희가 2만 원 이야기하면서 털려버렸고 그다음에 또 2만 원은 돈을 낸 걸 받은 것처럼 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여기 단기국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돈 2만 원이 없어서 버스를 못한 할머니도 계세요. 그러니까 동영상에 나온 그거는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일부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2만 원씩 내는 장면이지 받는 장면이 아니다 이 말인가요? 내는 장면이고 받는 장면은 그 사람들이 보도를 못했고요. 못했고 우리가 돈을 낼 때는 그걸 갖다 전부 다 기록을 해서 누가 얼마나 했고 그래야 버스비를 내고 나서 이제 남는 자금으로 다음에 또 대비해야 되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합니다. 이런 자리 하나까지 완전하게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런 모독을 받으니까 참을 수 없다 해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서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목욕하고 오면 5만 원, 뭐 유모차는 15만 원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누가 요즘 목욕하고 나온다고 목욕을 어떻게 검증할 건데요. 때를 벗겨 봅니까? 목욕하고 나왔다는 걸 어떻게 검증하는데요. 하긴 또 그건 그러네요. 자, 지금 이 탄기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그럼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잘못이 일부 있으나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입니까? 지금 특검이 정말로
남이 속옷 시키듯이 완전히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대통령이 단돈 1원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즉 대통령이 단돈 1원도 먹지 않은 사람을 두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 만약에 대통령이 단돈 10원이라도 먹은 사실이 있다면 예. 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전부 다 최순실 건을 예. 대통령하고 연결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만약 사회자님이 아는 사람이 사회자님 팔아서 어떤 착복을 했다면 예. 그 착복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또 업무 수첩도 있고. 네, 그 파일도 우리가 공개된 거 우리가 일반인들이 받아볼 수 있는 거는 공개되는 부분만 볼 수 있는데 예. 예를 들어 JTBC에서 말했다는 그 태블릿 PC는 예. 완전 조작임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태블릿 PC가 3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태블릿 PC는 한국에 있었는데 사람은 왜 독일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태블릿 PC가 최순실을 다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 독일에 갔었고 제주도도 갔었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태블릿 PC는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 최순실이 있었던 사무실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마지막 발견될 때고 발견되는 그 시점부터 며칠 이후에 제주도에 있었다고 그 날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주도에 있었다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다 조작이다 이 말씀이고요. 그럼요. 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편지도 보내셨다고요? 예, 저희가 1월 21일 집회에서 100만 통의 러브레터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벤트에서 수집된 편지를 2월 2일 대통령님의 생신을 맞아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생일 선물도 준비하셨어요? 뭐 꽃하고 뭐 케이크 뭐 이런 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어쨌든 100만 통의 러브레터라는 이벤트에서 수집된 편지가 전달된 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내일 광화문 집회와 이렇게 충돌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지금 10차까지 집회를 했는데 한 번도 충돌이 없었고 저희는 언제나 준법 집회를 강조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대변인 맡고 있는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었고 이번에는 대통령 퇴진 행동의 공동 상황실장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지 사회자님이 처벌받을 수는 없죠. 자, 그 일원도 받지 않았다는 이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말이죠. 네. 청와대 주요 인사 관련된 정보 같은 걸 미리 최순실 씨한테 주고 또 최순실 씨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도 임명하고 이런 등등 또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런 것들은 헌법 위반이다. 또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도 헌법 위반이다. 이런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최순실을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갔더라면 차라리 아무 일이 없었죠. 예. 만약에 어떤 직책을 주고 행정관이나 이런 걸 줬더라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한 게 대통령 실수예요. 바깥에 뒀다는 게. 그냥 실수일 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상 기밀 유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요. 예. 최순실을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갔더라면 어떤 일이 됩니까? 합법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합법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불법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바깥에 있다는 건 불법일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최순실이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의 연관성을 검찰이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예. 지금 모든 증거는 진술 외에 증거가 있습니까? 네.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 보도와 진술 외에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이번 탄핵은 말이죠. 예. 사람을 좀 수상하다 해서 사형부터 시켜놓고 그다음에 죄를 캐는 거예요. 예. 지금 탄핵하는 순간까지도 죄가 증명되지 않아가지고 탄핵 사유로 증거로 제출한 거는 신문기사 8개밖에 없습니다. 18개인가? 그러니까 그 신문기사를 지금부터 조합해서 짜 맞추는 과정이 지금 탄핵 심판이 되고 있는 거죠. 진술 외에 녹음된 녹취록 파일도 있고 또 문서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2월 첫 촛불 집회, 이 탄핵 찬성 집회죠. 그리고 시청 앞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양쪽 집회 주최하시는 분들 차례로 연결해서 좀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줄여서 탄기국이라고 불리죠. 여기에 대변인 맡고 계신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부터 연결합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집회는 몇 시부터 어디서 열립니까 정확하게? 내일 태극기 집회는 오후 2시에 시청 앞 대한문 앞에서 열립니다. 2시부터 몇 시까지 예정인가요? 저녁 8시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간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일반 집회하고 시가행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 집회 이렇게 구성됩니다. 시가행진은 어디로 행하게 되나요? 일단 을지로 쪽으로 가서 예. 서울 시내를 관통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광화문 광장 쪽으로 가시는 건 아닌 거고요? 네, 광화문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내일 집회에는 전국에서 유모차 부대가 대거 모일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유모차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JTBC에서 우리 JTBC 집회를 모독하면 태극기 집회를 모독하면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을 준다고 완전 허위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그러자 저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인데 이 집회에 참석했던 유모차 어머니가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이런 모독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 돈 내고 나가고 내 시간 쓰고 나가서